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이게 여기 뭐 이렇게 차트 같은 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걸 보시고 이제 그냥 참고하라는 의미이지, 사실 이게 맞는다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따라서 수용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견해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이제 판단하시는 거는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더더욱이나 다 서로 간에 민감한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좀 약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그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트위터 상에서는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 중에 있어요, 차티스트 중에. 그래서 그분이 이 근래에 다시 올리신 그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던 게 3,400달러 그 점을 만약에 하방 돌파하면 좀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추세선을 그린 건 하방세기형으로 지금 그려서 위에 보시면 지금 3,388달러를 하방으로 뚫고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본 게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시면 2,378불까지라고 여기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의견인데, 어쨌건 이런 의견도 한쪽 부분에선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밑에 쐐기형으로 이렇게 거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진 데서 지금 가운데 약간 회색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2주간에 걸쳐서 더 이제 살짝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2주 동안 좀 약간 하락을 많이 할 거다라고 이 사람은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방 지점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3,200불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3,100불에서. 그래서 하락 세기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아마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이후에는 약간 상승세를 의견을 좀 약간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렉스에서는 계속해서 달러 마켓이 됐든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뭔가를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런 어떤 대형 거래소,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이런 거래소들, 비트렉스를 비롯해서, 그리고 폴로니엑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밀려나 있지만, 이런 거래소들이 달러하고 패깅돼서 여러 가지 코인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불장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달에 걸쳐서 뭐 준비를 하든 아니면 3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하든, 어쨌든 시장이 사라진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건 젠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ZEN인데 지금은 이제 명칭이 호라이즌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코인은 찰스 호킨스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찰스 호킨스가 세 가지 코인을 지금 총 책임자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에이다고, 두 번째가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세 번째가 사실은 호라이즌인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도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건 나쁘지 않은 코인이고, 개발진도도 되게 탄탄하고, 전 세계적으로 포럼이나 커뮤니티도 되게 탄탄한 그런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호기심이 생기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거에 관해서 알아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여타 어쭙지 않은 코인 투자하시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보여드리는 건 비트토렌트, 거기 트위터에 나와 있는 자기네 그 사이트 내용인데, 비트토렌트가 요즘에 BTT 토큰도 발행을 하고, 지금 저스틴 선이 운영하는 트론하고 뭐 파트너십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뭐 나이 좀 어리신 분들 아마 토렌토 사이트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웹하드 이용해서 하는 거. 그래서 P2P를 해서 뭐 음악이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 같은 거를 다운로딩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지만, 이 사람 비트토렌트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BTT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원래 음성적인 어떤 그 정보 교환의 어떤 그런 수단이었는데, 이거를 양성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비트토렌트를 많이 사용을 하면 그 안에서 BTT 토큰을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부여한다거나,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딩하거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양성화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수익 구조를 발생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런 시스템을 양성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 국한된 얘기지 그게 굳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국한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28일인가 1월 28일인가 아마 BTT 토큰이 아마 바이낸스에서 아마 판매가 됐을 거예요. 그때 아마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약간의 이득을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마 참여하기 되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 트위터도 자주자주 보시고 하면 요즘에는 폴로니엑스나 비렉보다 더 많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게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를 좀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관점으로 좀 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비트렉스 건데 이거 2월 7일 날이구나. 그래서 2월 7일 날 코모드도 마찬가지로 USD 마켓에 이제 등재가 된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US 달러의 마켓에 등재가 된다는 얘기를 좀 쉽게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 코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비트렉스라는 인지도 있는 마켓에서 지금 코모도도 어떻게 보면 상장을 시킨다. 그리고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젠 같은 경우도 달러 패깅돼서 움직인다 한다는 얘기에 관해서 좀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아마 RLC라는 코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지금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슈퍼컴퓨팅 관련해서 양대 코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골렘이라는 거 GNT고 이니셜이 GNT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보시면 IEX인데 이니셜이 RLC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코인 다 지금도 뭐 시세가 형편없긴 하지만 골렘이라든가 RLC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임을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RLC 코인이 유비소프트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비소프트가 예전에 이제 저 어릴 때도 레인보우 6라든가 아니면 뭐 3D 게임 관련해서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유비소프트에서 나온 역대 걸작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하고 파트너십 관계로 맺어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뭐 이것저것 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물 경제하고 움직임에 관해서 지금 시사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RLC도 괜찮은 코인이다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도 아까 차트하고 마찬가지로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끝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삼각형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2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이 사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여러 사람 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차트를 저 잘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참고를 하는 편인데 2월 15일 날이라는 거를 왜 이 사람들이 기점으로 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뭔가 발표를 할 거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2월 15일 날 하고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후로 예를 들어서 5일이 지난 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셧다운 문제에 관해서 20일 동안의 유예를 두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사실 그 기간하고 사실 맞물려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발생될지, 셧다운 문제가 긍정적으로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그린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3명의 사람이 의견이 동일시하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방세기형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살짝 상승을 하고 진짜 많이 위로 확 뚫지 못한 한 다음에 다시 질질거리다가 밑으로 쭉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150불이니까 한 3,100불, 3,100 뭐 80불 한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2월 15일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오미세고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오미세고가 작년도에 보시면은 작년도 4월 달에 한국에 이제 신한카드하고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신한카드에서 국제 송금에 관해서 POC에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이런저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응용돼서 사용이 되어질 건데 그거에 관해서 지금 뭔가 테스트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미세고를 저도 많이 어필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사신 분들도 있고 지금 뭐 떨어져가지고 스캠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거는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언제 얼마큼 오른다라는 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오미세고가 예를 들어서 스캠이면 이더하고 비트도 스캠이에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미세고에 관여돼 있는 거대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거를 좀 약간 투자를 좀 괜찮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 약간 모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뭐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어쨌건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따져보시고 결정들을 내리시는데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괜찮게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와이오밍에서 세금에 관해서 자기네가 뭐 암호화폐를 수용할 거다. 그래서 암호화폐로 세금 걷는 거에 관해서 뭐 수용할 거다. 그 정책 위반자들한테 결정 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한 사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와이오밍이 뭐 파스됐다. 그래서 패스해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법안이 입법화돼서 통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커런시에 관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홀딩하고 계신 분이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맥 컴퓨터를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이폰이나. 근데 여기 보시면 쿠키라는 게 있잖아요.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쿠키라는 게 이제 쌓이고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그걸 채집해가지고 이제 메일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구글 계정을 시도해서 해킹하는 시도를 분명히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해킹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뭐 해킹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해킹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조심하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안 좋을 때나 아니면 가장 좀 약간 그러니까 위태로울 때는 시세가 정고를 돌파하고 시세가 엄청 좋을 때 이런 사건이 더 많이 빈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서부터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 코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자기 폰에 SMS가 뭐가 왔을 때 특히나 뭐 쓸데없이 뭔가를 까본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이러스가 걸리거나 해킹당할 위험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킹을 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서 하니까 전화기를 해킹해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윈도우보다 되게 보안에 있어서 되게 철저하다고 해서 많이 사용들 하는데 하다못해 이것마저도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좀 약간 조심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쿠키와 함께 멜 웨어의 목표는 암호 교환 계정에 액세스한 것입니다. 팔로 알토에 따르면 해커들은 도난당한 데이터를 조합하여 여러 가지 사용자가 추가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다중 계층 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다중 인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안을 하고 이걸 해도 뚫릴 수 있다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아이폰에서는 SMS 메시지 그리고 아이튠에서도 그런 거에 관해서도 자기 어떤 그 보안 비밀번호나 이런 거에 관해서도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영국에서 크립토 리커디티 프로바이더 금융감독원 승인 획득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기관 시장에 이제 서비스를 하는 어떤 그런 업체가 있는데 기관들이 들어와서 어떤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그거에 관해서 영국 금융감독원이 승인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획득됐다. 뭐 패스됐다.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미국의 이제 거대 자산 운용사인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데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 단계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 단계이죠. 지금 예전에 이제 뭐 참여해서 크립토커런시 트레이딩 플랫폼을 뭐 기관 서비스 OTC 마켓 하는 사람들한테 좀 원활하게 자기네가 서비스 제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커스터드 서비스도 승낙을 받았죠. 미국 정부에. 근데 그거에 관해서 플랫폼이 출시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이널 테스팅 단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벡트 거래소의 지금 지연이나
뭐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이런저런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어쨌건 이런 거대 업체들은 이런 장세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델리티에 관한 내용이 뭐냐면 기관 투자자 유치 금융 투자 대기업이 2018년 10월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에 및 거래 플랫폼을 처음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을 때 몇 가지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라고 여기 피력을 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우린 좀 약간 뉴스에 관해서 너무 막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지만 대충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트레이더들 아까 뭐 제가 처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트렌드 지금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경우 좀 안 좋게 본다. 근데 그래서 서서히 3,000불을 아마 찍지 않을까 그런 거에 관해서 예상한다. 어떤 그런 거에 관한 견해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CCN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 이걸 썼나 봐요. 조셉 영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썼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은행 총재가 아마 바뀐다고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엘 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선출될 수도 있다. 트럼프가 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어요. 알라이언을 전 세계 뱅크의 총재로 이제 앉히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어떤 이 논리적일 수도 있고 비약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세계은행 총재가 된다면 또 지금과는 또 다른 판국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얼라이언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암호화폐 시장 지금 비트코인을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나쁘지 않게 보는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2,400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해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진에 보면은 마두로 대통령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요즘에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화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문제가 지금 불거지기 시작했고 많아졌는데 미국 제재로 인해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석유에 관해서 이제 트레이딩 하는데 자기네 달러를 이제 확보를 못하게 됐죠. 달러를 확보를 못하니까 얘네가 이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금이 있는데 금을 이제 스와핑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톤이나 되는 거를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보내가지고 자기네가 유로로 그거를 이제 바꿔서 자기네가 이제 확보를 하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네수엘라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29톤에 판매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니콜라스 마두로 사회당 대통령 퇴진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 관리들을 처형하고 있는 무역에 대해 유로화를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3톤은 이미 1월 26일 날 배송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그리고 유동성을 위해서 유로화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를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달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달러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현재 상태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동성을 위한 유로화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생산량 감소로 남미 국가에서 기록적인 금융 위기를 겪은 후 국제 거래를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로화를 사용할 계획이다. 무역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플로리다의 상원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에 따르면 제네바 총재는 현재 베네수엘라 금을 거래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UAE하고 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계획을 고려하거나 제정했다. 기존의 분권화된 블록 뭉치는 조그마한 나라와 거래를 촉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규모 계획은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롤을 사실 유통시키길 원하지만 페트롤이라는 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사실 뭐 자기네가 지금 만들어낸 이 암호화폐를 유통시켜서 그걸 돈으로 만들기에는
턱없이 국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하잖아요. 그래서 페트로가 테더라는 어떤 그런 미국에서 만든 그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아마 시사하는 것 같은데, 유로화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설명으로 달러보다 제한이 덜한 가운데 중앙은행은 이번 주 민간은행의 개인 수입업자에게 유로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달러라는 거에 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나라들 중에 뭐 여러 국가, 유럽에 있는 국가,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 하다못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보다 달러에 관해서 약간 수용하는 거에 관해서 배척하는 약간 그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유로를 어떻게 보면 유로가 제2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IMF 바스켓 상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 유로마저도 만약에 돌아오는 한두 달 내에 벌어질 수 있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통화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유로에 관한 것도 문제가 생기면 어떤 유로의 유통에 관해서도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른 통화로 와전이 되고 IMF 6대 바스켓에 있는 전체 통화로 만약에 전달이 되고 그게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암호화폐라는 거를 결국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이런 세력들이라는 사람은 조성을 하고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이제 10%나 다시 리커버리 됐어요.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되게 좋아한다. 그런 어떤 성장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회복함에 따라 미국 셧다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회복해서 셧다운에 중장기적으로 역대 이래로 중장기에 걸쳐서 있었지만 그런 거에 관해서 별 얘기는 없었다. 의미 없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는 나왔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 개인적으로 갈아보는 관점 한두 달 이내에 분명히 유럽에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분명히 터지건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호전적으로 간다, 긍정적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잠깐 이렇게 됐지만 그때 가서는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게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브렉시트가 무슨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유럽에 예를 들어서 영국이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독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분명히 문제가 불거질 텐데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유로라는 어떤 그런 통화에 관해서 분명히 와에 대해는 어떤 그런 명분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게 복합적으로 모든 게 다 어느 한 기간을 두고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모건 스탠리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제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여러 가지 다른 기관용 비트 동전 및 이더리움 제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2월 1일 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CCN도 아니고 코인텔레그래프도 아니고 사실 다른 매체이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보고서는 폭넓게 보고되었으며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이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자산 클래스이며 큰 은행에서의 변동성 필요성만큼이나 가치가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지금 이런 악재 속에 그 내용인즉슨 여기 보시면은 어제 오후와 오후의 광범위한 토론을 토대로 모건 스탠리 제품에 대한 사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부 논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시장에 출시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OTC 거래, 선물이나 OTC 거래, 그리고 다른 티어 기관에 관해서 골드만이나 아니면 시티그룹에 관해서 고객 그래픽과 같은 NDF 처리하는 전용 기관 거래 데스크를 자기네도 그걸 수용하겠다, 만들겠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와 관련하여 독점적으로 백캣 인플라를 사용하는지 또는 2019년까지 존재하는 모든 리소스, 백캣, 이리스 X, CME, CBOE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커넥션 관계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모건 스탠리의
거래 부서 리더십, 비트코인 NDF와 아직 거래 분류가 부여되지 않은 이더리움 제품 모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 관해서도 이제 논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승인이 나서 거대 기관이 이제 뭐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움직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콘스탄티노플이 완벽하게 수용이 되고 이더리움의 동작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원활해지고 하다면 가벼워지고 그런다면 분명히 그게 시세에 분명히 반영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기관들도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더리움 ETF까지 아마 얘기가 오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분명히.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근래 이제 방송을 못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금은값이 그때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1300불을 계속 못 넘었었는데 실버도 16불을 못 넘었었는데 16불을 사실은 16달러 50센트인가 그거를 찍고 지금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금값은 여기 보시면은 1318불 그래서 25불인가 아마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금이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선물 시장이나 아니면은 ETF 시장에서 금은이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은데 어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금융 세력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ETF라든가 이더리움 ETF를 만약에 지금 상품 시장에 등재를 한다면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같이 저는 동시에 오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어떤 판단은 어떤 그런 식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실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고 나서 20%가 올라서 팔아도 본전이에요. 세금도 내야 되고 만약에 불법 거래를 한다면 불법 거래에 관한 것도 예전보다 조금 많이 조사를 많이 할 거예요. 예전보다 아마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움직임이 그런 것 같거든요. 무자료 거래를 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샀다가 팔면 무조건 20%라는 거에 관해서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 나스닥, 뭐 달러 인덱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우존스도 아까 10% 리커버리 됐다, 회복됐다. 그리고 나스닥도 좋았다가 지금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동산은 이미 꺼져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정 수준까지 다시 반등을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락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좀 더 심화되고 깊이 있게 좀 약간 파괴적으로 들어가지 이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본 게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다른 자산보다 매력을 못 느끼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소외받고 약간 바보 취급받고 그러긴 하지만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 금 시장이든 어떤 이런 게 만약에 리커버리 되고 반등한다면 저는 그게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쨌건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데 제가 또 다시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왜 집에만 있는데 왜 감기가 왜 자꾸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죠. 시세가 떨어져서 어쨌든 뭐 다들 아직까지 겨울에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오는 이제 휴일들 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신데 다들 끝까지 힘내시고 투자들 잘 하셔가지고 피같이 번 돈 힘들게 버신 돈 다 잃지 않게 2019년, 2020년, 2023년까지 대박 나시고 다들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찰리브라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